안녕하세요. 사이다 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이다 토크는 2022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꿈과 희망과 관련한 수험생 입시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토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비롯해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6관왕 타이틀을 갖고 있는 청주고등학교 이규민 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일명 스카이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민의 학생에게 3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신 수달 이재호 원장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자, 이규민 학생, 수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규민 학생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할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졸업 예정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언제 졸업식이에요? 2월 9일 날 2월 졸업합니다. 9일 날? 네. 미리 그래서 파마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네. 월요일 날 이제 머리를 한번 다듬으러 갈까 했더니 요즘에 파마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처음 해본 거죠? 네, 살면서 처음 파마해봤어요. 살면서 20년 인생에 20년 인생에 처음으로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는데. 네. 잘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인상 자체가 푸근하고 그래서 퍼머가 좀 잘 어울리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사이다 스쿨 사이다 토크 출연 소감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 카메라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부해온 방법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늘 뭐 이렇게 열심히 전달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많이 도움되죠. 네. 더군다나 이제 스카이 중에서도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이과 의대에 들어간 학생이 나왔었고, 요번에는 이제 문과에 또 최고 대학은 또 서울대학교니까 또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문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 이규민 학생이 오늘 전해주는 조언, 인터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규민 학생 수시 합격 대학 그리고 학과 직접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제가 붙은 학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붙었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2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두 전형을 저희 지원을 해서 둘 다 합격을 했고 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제 2개 전형 네. 심리학부에 지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사회과학부, 네. 성균관대학교는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해서 최종 6개를 썼잖아요. 네. 근데 6개 대학에 전부 다 합격을 한 거네. 네. 수시 6관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6개 합격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서울대학교를 붙는다고 하더라도 6개를 쓰면 한 2개, 3개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네. 다른 이제 고려대학교라든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걸 또 못 맞추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규민 학생이 수시 6관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신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 잘했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까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6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등록한 학교는 어디죠? 저는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합격 소감이 어땠어요? 솔직히 원서 넣을 때는 설마 붙겠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별로 기대 없이 지원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합격을 하고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보람차고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써보자고 해서 썼는데 서울대학교 붙고 그러면 뭐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나도 한번 쓰자. 까이 거 뭐 그까이 거면 나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겸손하게 우리 규민이가 얘기하는데 네, 힘들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성적은 주변에서 서울대학교 갈 성적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게 고려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약간 뭐 성적은 되니까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쓴 거고,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목표를 두고 입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부차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그럼 서울대학교하고 연대는 그럼 보너스인가요? 연대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생각을 원래. 했었고 원래 근데 두 개를 서울대학교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했구나. 보너스라기보다는 그냥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아쉬운 거다라는 생각으로. 평소 이재호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전략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서울대학교는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심정으로 썼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심정으로 썼는데 합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신 우리 학생들 중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서울대학교 쓰는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만큼 이규민 학생이 되니까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도전하면 그렇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네요. 그 서울대 우리 이규민 학생이 지원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수능 최저는 없는데 나머지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어요. 네. 그 각 대학들 우리 이규민 학생이 지원하고 합격했던 각 대학들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직접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네. 제가 썼던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랑 서강대학교 학교장 추천, 또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이렇게 6장 중에서 3장이 학교장 추천이 최저학력이 있었는데, 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물론 탐구 과목은 2개 과목 평균을 내가지고 소수점을 살려서 산출을 하는데, 이 4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합이 5등급 이내, 한국사는 3등급 이내였고, 서강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아마 서강대학교는 한 과목만 봤을 거예요. 이렇게 4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이 3등급 이내여야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영어 3등급 이내에다가 국어, 수학, 탐구는 성균관대학교도 아마 평균으로 산출을 했을 거예요. 그 3개 과목이 이 3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이 5등급 이내를 받아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던 건데, 네네.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가 가장 빡센 거네요. 네. 3합 5를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2과목 평균이고,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소수점까지 네. 절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보통 3합 5라고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그 이제 후배들 중에 네. 평소 모의고사 3합 5 뭐 그 정도는 내가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수능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 국수영탐, 그 다음에 탐구를 2과목 평균을 해서 그것도 소수점 절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예, 깔끔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5면 그냥 3등급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예, 맞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3합 5를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옆에 있는 이규민 학생이 수능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던, 나름 실력이 아주 좋았던 그런 학생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우리 규민 학생이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과를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한 건데 네네. 심리학과 또는 사회학과는 언제부터 이렇게 목표를 했던 건가요? 제가 심리학과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 건데 사회학과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롭게 목표를 갖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심리학과를 목표로 삼았다. 왜 심리학과를 목표로 했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 중에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진국일수록 심리학과가 상당히 높은 학과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인기학과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규민 학생이 뭔가 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심리학과를 목표로 했죠? 제가 심리학과를 목표로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 매체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관련 직업에 대한 영상을 접했다가 이제 중학교 시간이니까 진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로 시간에 이제 심리학 관련 직종 중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라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심리학이랑 연관이 그 직업 자체도 멋있기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프로파일러도 프로파일러지만 임상심리학이라는 그런 관련 학문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게 프로파일러랑 임상심리학자 이렇게 두 개를 바라보고서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학과를 좀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차피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회학의 그렇죠. 사회학의 어떤 하위 그 분류가 되는 분류라고 거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사회학과를 진학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장래 직업적인 희망이 있다면 어떤 쪽을 한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또 통계 관련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기도 해서 사회통계 관련 연구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로스쿨이나 이런 데를 진학을 해서 변호사나 아니면 변호사 쪽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또 다른 관심이 있었던 회계사라는 직업에도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사회통계 관련 연구원 또는 공인회계사 네. 또는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 네. 변호사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이재호 원장님 각종 소송에 휘말릴 때 그때 좀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무료로 그건 생각을 좀 생각을 좀 무료는 좀 안 되고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실비는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차비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장래 희망은 사회학과를 졸업을 해서 통계 관련 연구원이나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네. 이제 로스쿨 진학 후에 변호사, 법조계 쪽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을 받아야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붙을 수 있느냐 그게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3년간인데 이제 5학기잖아요. 그렇죠. 3학 1학기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5학기 각각 1학년부터 3학 1학기까지 각각의 내신 평균 점수를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1.1, 1학년 2학기 때 내신이 1.5,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1.1, 2학년 2학기 때 내신이 1.3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이 1입니다. 그러면은 5학기 평균 내신이 얼마였던 거예요? 산출을 해보니까 평균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기준으로? 서울대 기준이면 아마 네 어쨌든 1.1 후반에서 1.2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점대 거의 극 초반이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1학년 2학기 때가 1.5였네요. 네. 그러니까 5학기 중에서 가장 등급이 안 나왔던. 네. 뭐 이때는 왜 이렇게 등급이 잘 안 나왔어요? 1학년 2학기 때. 그때 전반적으로 공부했던 과목들이 성적이 안 나오기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열심히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 아무래도 행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행사 참여하면서 놀다 보니까 저 좀 공부를 좀 등한시 슬럼프가 왔나?
슬럼프도 슬럼프인데 제가 그때는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1학기 때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조금 손 놓고 이제 놀다가 좀 교만의 방심. 네, 네. 방심이. 그쵸. 방심해서 1학년 2학기 때 1.5 맞으면서 정신 차렸겠네. 그렇죠?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2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또 정신 차려보니까 코로나야. 예, 정신 차리려고 보니까 코로나라서 이제 5월까지 등교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놀았어요 그때. 계속 놀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2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은 또 1.1인데? 그때 이제 등교하기 전까지는 계속 놀다가 그래도 등교를 했을 때 나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이규민 학생 어떤 이 추이를 보니까 3년 내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던 게 아니라 약간의 이게 좀 있네 이렇게. 예. 그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슬럼프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잘 보냈는가. 맞습니다. 그거를 슬기롭게 내신 관리를 잘 한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올라갈 때 내려가고 교만해서 방심했을 때 떨어졌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리고 조금 방심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하면 그런 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등급은 어떻게 나왔는가? 아까 이제 고려대학교 3화보를 맞췄는데, 네네. 이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 이규민 학생의 어떤 수능 등급. 네. 제가 이제 이번 수능부터 국어랑 수학의 선택 과목에 도입이 돼서 그렇죠. 국어는 제가 언어와 매체를 응시를 했고 100분이 97을 받아서 1등급을 맞았고 네.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서 100분이 92 2등급을 맞았고 영어는 2등급을 맞았고 제가 사회탐구 과목은 그 윤리와 사상이랑 세계지리를 응시를 했어요. 네. 윤리와 사상은 3등급이 나왔고 세계지리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 등급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수능 등급은 왜 전부 1등급이 아니야? 이렇게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평소 모의고사보다는 많이 안 나온 거죠. 어때요? 평소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탐구 과목이 원래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서 탐구 과목은 제가 1등급을 받아왔었는데 1, 2를 찍었는데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한 과목이 좀 미끄러져서 그 부분만 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국어는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는데 네. 화작물을 선택을 안 하고 화작을 선택 안 하고 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죠? 제가 이제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1번부터 15번까지 흔히 이게 화작문? 아니 그 뭐라 하지? 화작문? 네, 화작. 네. 화법과 화법이랑 작문이랑 이렇게 문법이 나오는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섞여 있죠. 근데 제가 화법과 작문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가지고 저도 이렇게 3학년 때 이제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화법과 작문을 고르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배우는데 그 언어와 매체가 되게 저한테 잘 맞고 제가 이게 문법에 이렇게 소질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언어와 매체 과목을 좀 더 공부를 하면은 화법과 작문보다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을 고르는데 저는 이제 언어와 매체 쪽으로 빠지게 되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서 국어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0분이 97을 찍어서 1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100분이 92에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수학 1, 2를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중에 1등급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변에 혹시 친구 중에 문과 친구들 중에 네. 수능에서
요번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이 혹시 있었나요?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있어도 말 안 하겠죠. 같아요. 누구누구 1등급 맞았어 하면은 내가 뭐가 돼 이래서 있어도 말 안 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 거죠. 진짜 예.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그거는 이제 같은 우리 경우가- 원장님이 한번,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으로 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고 네. 그래서 아마 뭐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서 그 공부를 해야지 아마 이제 이과 계열의 친구들하고 네, 동등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그 문과 이과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네. 문과 학생 중에 수능 2등급을 받았으면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치면 그냥 1등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이제 1등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윤리와 사상하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6월, 9월에서는 1, 2를 찍었는데 네. 수능 때 윤사가 이제 3등급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윤리와 사상이면 평소 어떤 윤리적인 면, 사상적인 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조금 평소 윤리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평소 윤리와 사상적인 면에 문제는 없었으나 그날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윤리와 사상? 아무래도 이게 앞에 국어랑 수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게 수능 때 밥 먹을 때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영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풀면 되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컨디션이 난조됐던 것 같고 그 여파가 이제 탐구 과목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싹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규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국어가 물론 1등급이 나왔지만 1등급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죠. 네, 아예 못했어요. 그쵸. 나 이러다가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니까 근데 사실은 잘 봤던 건데 네. 상대 어쨌든 점수라는 건 상대평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교시 때 국어에서 멘탈이 흔들렸고 나 이러다가 2등급, 3등급 이거 고려대학교 또 못 맞추는 거 아니야? 그 걱정했죠. 네, 그렇죠? 엄청. 그 다음에 수학도 봤는데 수학도 좀 평상시보다 좀 어려웠고 네, 점심 시간이 됐는데 밥이 안 넘어가. 네 맞아요. 그렇죠. 밥이 막 돌 씹는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래도 억지로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안 먹으면 그래도 힘을 못 내니까 그래도 먹긴 그렇죠. 밥심. 뭐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3교시에 영어를 봤는데 영어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탐구까지 왔구나. 네 이게 여파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1교시 국어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맞아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1교시 때 기세 좋게 딱 치고 나가면 그런 막 뇌세포가 막 활발해지거든요. 평상시 없던 에너지가 막 솟아 나오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1교시 국어에서 막히면 2교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 3교시 영어 그 다음에 4교시 탐구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내신 등급에 비해서 이제 수능 등급이 상대적으로 덜 나온 거는 좀 전에 말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컨디션 문제도 있고 이게 수능 1교시 때 좀 흔들렸다. 네, 수능장에 가면 이렇게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또 말에 이렇게 제가 현혹이 됐거든요. 국어를 풀 때 정말 어려웠는데 예. 국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 복도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다들 국어가 쉬웠다고 하니까 그때 그런 거에도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했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걔네들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서로 심리전인가?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는 거죠. 위안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페이스가 휘말렸는데 결국 휘말렸던 규민 학생은 97, 100분이로 1등급이 나와서 고대 최저까지 뚫고 서울대 합격한 거고 그때 쉬웠어 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좀 쉬어야 돼. 오래 쉬고 잘못하면 아이고. 걔네들 내년에도 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합격 대학 중에 네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점수를 반영을 할 때 네. 일명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Z 점수를 반영하잖아요. 네. 근데 Z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 원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원 점수에서 학년 평균을 빼서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네. 그래서
대략 주요 과목의 원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3년 동안 국어 과목은 95점, 96점, 94점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수학은 평균적으로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를 받았는데, 가장 낮을 때는 한 83점까지도 받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98 이상이나 98점 이렇게 받았고, 탐구 과목도 비슷하게 거의 98점 이상으로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수학이 83점까지, 이게 언제 83점을 받은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공부할 때 수투 때. 네, 83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3점 받은 부분은 전적으로 문제 원인은 우리 이재용 원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원장님? 예? 이때 슬럼프 있었나?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83점. 이때 수학이 그냥 어려웠어요, 그냥? 어려운 것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선생님들이 수학 시험을 되게 전반적으로 쉽게 내셨는데 애들이 점수를 다 잘 받아버리니까 이제 2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전히 각을 잡고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방심했구나. 방심. 이렇게 좀 네. 쉽게 나올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코로나 때문에 쉽게 출제를 하시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적응이 돼서 네.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뭐 이런 경우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냥 아예 그냥 엄청 어렵게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니네들 한번 정신 한번 차려라. 예, 약간 현재 그런 느낌으로. 규민이가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안 나왔다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평균으로 등급을 봐야지 이제 예, 정확한 그렇죠. 거고. 근데 이때 원점수 83점 받았을 때는 그럼 수학이 몇 등급 나왔던 거예요? 3등급 나왔었어요. 내신이? 네. 오, 3등급. 근데 3등급 받았는데 나머지 과목을 그럼 되게 잘했구나.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도 내신 평균을 어느 정도 1점대 초반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 이규민 학생의 가장 핸디캡은 수학이었던 건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아픈 부분은 수학이었죠, 아무래도. 그 아픈 부분을 우리 이재 원장님이 잘 호호 불어주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네. 많이 오를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수학에 어떤 핸디캡이 좀 있었고 아픈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수달 이재호 원장님이 나름대로 좀 호호. 네. 이재호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호호 이렇게 아픈 것을 호호 불어주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보듬어 준 거야,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규민이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성실하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좀 자만하지 않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많이 그렇죠.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우리 규민 학생의 아픈 과목 수학 부분에 있어서 지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3년간 따라줬기 때문에 수학에서 나름대로 내신도 어느 정도 상위권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